나이 들수록 옷을 잘 입어야 된다. 참 우리가 세월은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 스타일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고르는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중년 여성들의 우아한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우아함과 고상함의 대명사인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이미지 컨설턴트이신 박영실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처럼 이렇게 우아한 분 뵈면 갑자기 막 자세가 다듬어지고 진짜 저는 이렇게 태견녀거든요. 테토녀.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진짜 걱정이 됩니다만. 아유, 저는 유인경 작가님이 얼마나 부러운데요. 지금 테토녀라고 하시지만 네.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으셔가지고 저는 그 점이 참 부러워요. 작가님. 아, 진짜요? 그럼요. 진심? 네,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집에선 테토녀예요. 근데 교수님, 저번에도 한번 네. 우리 셀코TV에 나오셔서 이제 스카프 잘 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네. 그러니까 조언을 주셨는데,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같은 성원을 보냈단 말이에요. 어머나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래 여성들이 이제 가장, 이게 고민이야 네. 하는 패션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 유 작가님도 마찬가지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거울 보기 싫잖아요. 그쵸. 거울 보면 거울 속에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죠. 거울의 정직이 네. 정말 어쩜 싫어요. 그렇게 정직한지. 거울이 거짓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화이트 라이 필요한데 말이죠. 네. 그리고 옷장은 가득한데 입을 옷은 정작 없다는 없어요. 겁니다. 없어요. 그렇죠. 네. 이 세월의 중심축이 계속 바뀌면서 나답게 옷을 좀 입고 싶은데 나답게 입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렇죠. 일단 나답다라는 것부터가 확실한 컨셉이 안 서 있어요. 그렇죠. 컨셉 예.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컨셉이 정해져야 나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누구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주고 싶지라는 생각을 해야 비로소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예뻐요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내 삶의 정체성을 정말 현재의 나, 과거의 나가 아니라 현재의 나답게 입는 옷이 무엇일까라는 자신에 대한 성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젊어 보이려고 좀 신경을 많이 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균형감을 좀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제 친구 같은 경우도 너무 젊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어려 보이고 싶으니까 배꼽까지 오는 짧은 그 그쵸. 크롭티에 예.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의 나이 듦을 인정하는 순간 귀티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이 나다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중년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보니까 참 우리가 세월은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나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이 스타일은, 이 옷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원하는 옷을 선택하는 것, 그러려면 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 나에 대해서 성찰해 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굉장히 놀라웠던 게, 그 철학자가 됐던 기업가가 됐던 이미 살아본 분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옷을 잘 입어라 라는 조언을 정말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죠. 나이 들수록 옷을 잘 입어야 된다. 근데 그 잘 입어라는 의미에는 박 교수님 말씀대로 나답게 그렇습니다. 잘 입고 그거를 나답게 입었는데 남들이 볼 때도 옷 잘 입으셨네요 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거든요. 네. 사회적인 신호일 수 그렇죠. 있고 어찌 보면 유인경 작가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플리츠 스타일의 깔끔하지만 스타일리시한 이러한 자켓을 입으시고 블랙 이너웨어를 하셨지만 살짝 정말 티 안 나는 은은한 그 샤이니한 그런 느낌이 네, 있으면서 펄이 살짝 들어갔죠. 펄이 살짝 들어가서 넘치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조화롭단 말이죠. 바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유인경 작가님이 어느 분일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썸네일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의도한 건 옷차림은- 아니지만 그렇게 잘 봐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옷차림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옷은 네. 그냥 옷이 아니다. 나를 네. 세상에 알려주는 하나의 기호고 상징 언어다. 그래서 중요한 맞아요. 거죠. 때로는 옷이 우리의 명함일 수가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고르는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스사체라는 얘기를 제가 좀 만들었는데요. 예. 기억하시기 좀 네. 편하라고. 예. 이 스사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타일, 아, 네. 오, 맞습니다. 작가님. 사회적인 스타일이죠. 시선, 그렇죠. 그다음에 나의 체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범생이지 스타일. 않습니까? 모범생이십니다. 네, 아주 감사하고요. 예. 스타일을 안다는 건 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지, 어떻게 보여주고 싶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면 네, 예. 나의 스타일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서 롤모델, 유인경 작가님을 롤모델로 삼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일을 정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적인 네, 시선입니다. 예. 이 TPO라는 얘기 있잖아요. 중년이 될수록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식에 가는데 흰색을 입고 가는 건 그거는 실례죠. 실례죠. 바짝 신부 옆에부터 하고 찍고 그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별난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이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너무 사회적인 시선에 구애받기보다는 음. 정말 중요한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는 차리지만 그 이외의 자리에서는 나다움을 네. 잃지 않는 선에서 좀 사회적인 시설은 어느 정도 자유로울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체형인데, 체형에 따라서 옷을 고르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목이 너무 길어서 고민인 분도 음. 있고, 어떤 분은 목이 길지 않아서 고민인 네.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목이 짧아서요. 터틀넥을 입으면 네. 진짜 터틀이 돼요. 너무 슬퍼요. 언어의 마술사. 아, 정말 연금술사십니다, 아닙니다. 작가님. 네. 그래서 제가 터틀넥, 지금 반 터틀넥보다 예. 더 이제 약간 예. 파인 걸 입으신 걸 보면서, 네. 아, 우리 작가님은 체형 분석을 참 정확하게 잘하시고 장점을 강화하는데 탁월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사체가 참 어느 정도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중년에 이 옷차림은 조금 더 품격이 있어 보인다라는 네, 예.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옷 잘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옷을 잘 입었다는 칭찬보다 더 많이 듣는 게 왜 저렇게 입었을까? 왜 이상하게 입지라는 이제 지적질을 받는 건데요. 네. 패션 미스테이크? 실수가 굉장히 많죠. 저도 사실 옷 잘못 입어서 벌어졌던 각종 소동에 대해서 말하자면 12시간 생방송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볼 때 제일 흔히 하는 실수? 네. 잘 입고 싶었고 잘 보이고 싶었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작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시행착오를 네. 거쳐서 이렇게 멋지게 입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옷은 사실 많이 입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년 여성들 보면 흔히 가장 많이 하는, 글쎄요, 저는 실수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으나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네, 예, 있어요. 예, 예. 옷이 블랙으로 위아래로 입으시는데 사실 멋스럽게 입으면 굉장히 멋스럽거든요. 그렇죠. 블랙이.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직감이라든가 구조감이라든가 이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변주를 줘서 조금 균형감 있게 조화롭게 하면 멋스럽지만 내 몸을 감추기 위해서 입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요. 체형이 예전 같지 않죠, 우리가. 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날개짓 할 것 같기도 하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베들레헴, 저도 살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이것을 좀 가리기 위해서 음. 위부터 아래까지 그냥 천으로 다 내 몸을 가리려고 하는 분들이 파르테논 신전처럼 이렇게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죠. 그렇다 하더라도 좀 자세히 보면 누구나 다 굴곡이 있어요, 몸에. 그래서 그 굴곡을 잘 찾아서 나의 장점을 좀 강화를 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좋은데 네. 그거 없이 그냥 위아래로 그냥 퉁 걸쳐서 입으시는 분들 좀 많이 아쉽다라는 네. 생각이 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색깔 조화, 톤 조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위는 붉은색을 입었는데 바지는 파란색, 가방은 초록색 이렇게 하게 되면 시선이 안착되는 그 밸런스 점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시선이 분산이 돼서 좀 구조화가,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이 색깔 조화를 좀 필요로 하는데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톤 온 톤. 톤 온 톤은 같은 색깔을 다른 명암 채도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수님이 음. 입으신 옷과 스카프가 약간 톤온톤 계열 아닌가요? 약간 톤 온 톤하고 톤인 톤이 좀 네, 섞여 있는데요. 예, 예. 이 톤 온 톤 같은 경우는 같은 색상의 채도 명도가 다른 거고 톤인 톤은 다른 색상의 채도 명도가 좀 비슷한 건데 네, 예. 그거를 조금 섞었다고 네, 예, 좀 예. 정확한. 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색깔을 조금 균형감 있게 하는 거는 많이 해보면 이게 늘어나는데 그걸 많이 안 해보시면 알 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중년 여성분들이 그러세요. 등산복을 주로 좀 많이 입으시는 경우가. 아주 전 누가 법으로 정한 줄 알았어요. 저도요. 네, 어딜 가시든지 그렇게 그러니까요. 거의 뭐 알프스 등정하는 복장으로 나타나시고. 그렇죠. 등산하실 때야 등산복이 너무 좋죠. 네. 그런데 시장 가실 때, 친구 맞아요. 만날 때, 어디에서나 등산복을 입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공항 가보면 어머 깜짝 놀라죠. 많습니다. 모자까지 또 거의 그렇죠. 똑같이. 네. 그래서 등산복은 등산 가실 때 입으시고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선택해서 입는 것 그것을 조금 신경 쓰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저한테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무채색의 경우에요. 이제 그 무채색이 엄청나게 고상하고 우아해 보이고 무난한 색깔일 수가 있으나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입으면 정말 생기 없어 보이고 스님 아니면 신부님 복장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어울리는 사람과 안 어울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얼굴 색의 채도 차이인가요? 아니면 어떤 체형이나 이런 거나 뭐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네, 다 차이가 있기는 할 거예요. 네. 사실 이 블랙 같은 경우는 쿨톤 분들이 잘 어울리세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유인경 작가님은 기본적으로 블랙이 잘 어울리세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블랙이 어울리지 않아요. 진짜요? 네, 한번 볼까요? 스카프를 빼면 속에 블랙 이너웨어 블랙을 입으셨네. 입었는데, 네. 예, 네. 뭐 여기 화면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네. 제가 블랙이 좀 어울리지 않는 편이기는 해요. 제 눈에는 어울리게 보였는데요. 맞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작가님. 기본적으로는 쿨톤이신 네. 분들이 블랙이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이제 웜톤, 저 같은 웜톤은 덜 어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블랙의 재질이에요. 구조감이에요. 텍스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텍스처가 중년이 되면 이상이 되면 얼굴에 생기가 없잖아요. 볼륨도 많이 없어지고 얼굴은 쭉 안으로 수축되어 보이고 해서 매트한 블랙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화장을 하실 때 블랙을 입으면 예쁘죠. 네. 그런데 맨 얼굴에 블랙을 하면 초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을 하실 땐 우리 작가님처럼 약간 펄이 어느 정도 살짝 있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실키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블랙이라면 조금 상승 효과를 줄 수 있으나 그냥 정말 아무런 그 텍스처 감이 없는 블랙은 좀 메이크업을 확실하게 하셨을 때 그때는 멋스러울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조심하셔야 한다. 그래서 무채색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얼굴 가까이에 블랙도 물론 좋지만 블랙보다는 얼굴 V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V존에는 이렇게 밝은 색을 블랙을 하신다면 포인트로 뭐 핸드백이라든가 아니면 구두라든가 스카프라든가 좀 포인트 색깔, 밝은 색깔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검정이 이제 굉장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재질감에 따라서도 더 다르고 뉘앙스도 좀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뉘앙스 정말 좋은 흑 검정도 있고 그렇죠. 약간 다 다르기도 한데 이 5060 이상의 여성들에게 장례식장 외에 일상복으로 검정을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좀 코디하거나 화장이라든가 뭐 딴 걸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랙에 이 텍스처에 좀 변주를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작가님이 펄 들어간 약간 샤이니한 느낌의 블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는 약간 실키한 공단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그러한 질감의 블랙을 하면 같은 블랙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텍스처가
완전히 다르죠. 아, 다르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훨씬 더 네, 네. 스타일리시해 보이고요. 네. 디자인 하시는 분들 다 블랙이지만 멋스럽게 보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가방까지 블랙인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텍스처가 달라요. 음. 그래서 볼륨감이 있는 블랙, 음. 그러한 블랙으로 여러 가지 이제 코디 밸런스를 맞추니까 훨씬 더 멋스러워 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에게 어울리는 블랙도 수만 가지 톤이에요. 그래서 그 톤을 잘 얼굴에 대보시고 얼굴이 뽕끝 앞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는 블랙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같은 블랙이라도 조금 텍스처가 네. 펄이라든가 아니면 실키한 거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좀 들어간 블랙으로 하시고 그 이외에 가방이라든가 스카프 같은 경우 뭐 하다못해 매니큐어라도요 포인트 컬러를 좀 주시면 같은 블랙이라도 조금 다르겠다. 그렇죠. 코사주를 좀 한번 해준다든가. 거기에다가 코사지나 벨트로 포인트를 주시면 훨씬 좋죠. 그리고 아까 코사지 말씀하셨는데 코사지도 그냥 납작한 것보다는 약간 볼륨감이 그렇죠. 있는 걸 하시면 네, 중년 네. 이후에는 목걸이도 네. 너무 가는 거 하면 네. 예쁘지가 않아요. 예전 그렇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볼륨감이 있는 걸로 좀 네. 입체적으로 좀 약간 볼드한 느낌이 나는 걸로 음. 선택해서 하시면 훨씬 더 멋스럽게 코디하실 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나이 들어도 또 여성인지라 네. 남들이 입은 옷 중에서 와 저거 너무 이쁜데? 그리고 꽂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가끔은 이 호피 무늬의 유혹에 또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너무 중년 이후 되면 호피에 그렇게 끌려요. 전 네. 호피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동물원 왔냐는 또 얘기 들을까봐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는데 네. 이 패턴 의상을 이런 5060 이상의 여성들이 민폐가 안 되게 이 패턴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패턴은 시선을 조율하는 그런 장치일 수 네네. 있거든요. 네. 이 체크도 네. 이 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맞아요. 체크가 네. 너무 패턴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 그 패턴에 이 사람이 뒤로 숨어버리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네, 패턴이 네, 네. 너무 크지 않은지 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음. 호피 무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분들 옷을 선택하실 때요. 거울 앞에 서셔서 3초 눈 감고 딱 뜨고 3초 안에 내 얼굴이 먼저 보이는가, 내 패턴이 먼저 보이는가 한번 보세요. 네, 얼굴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패턴이 먼저 보인다 하면 패턴이 좀 과한 거고요. 그리고 손을 쭉 뻗었을 때, 네. 한 팔걸이 쭉 뻗었을 때 네. 거울 앞에 서셔서 네. 패턴이 덩어리로 보인다. 그런 패턴이 너무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한 정도 팔걸이 수고만 하면 되겠군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패턴이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다 아. 하면 패턴이 나하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 맞는 겁니다. 네. 중년이 넘어가면 패턴이 점점 커져요. 커지고 화려한 거 좋아요. 꽃무늬에 막 끌리고 우리가 생기가 없으니까 그 색깔 있는 그 색상이 저도 모르게 자석처럼 딱 붙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포인트 한두 개 정도면 괜찮은데 형, 색 이러면 네. 이게 요란해지는 거라서 맞아요. 꼭 포인트로 한다면 한 군데 정도. 그러니까 저 언밸런스하게 한쪽에만 포인트 주는 게 좋고요. 네. 전부 다 꽃무늬면 꽃밭에 묻힌 나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뭐 꽃다발을 커다란 거라도 작은 거 다 이쁘기도 하고 체크 무늬도 머리가 어울리지만 네. 나이 들었을 경우에는 그 무늬 때문에 우리가 희미해질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그렇죠.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위 상의를 패턴으로 만약에 하셨다, 잔잔한 패턴으로 하셨다 하면 하의는 솔리드로, 단색으로 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아래를 이제 패턴으로 했다 그러면 위는 솔리드로 가시고 위아래 다 하면 그렇죠. 좀 요란해 보일 수 있으니까. 뭐 그거 살펴보는데 사실 뭐 1, 2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그 정도 성의는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네. 최불암 선생님이 광고에서 네. 이 나이가 되니까 빨간색이 좋아져요. 이러면서 요즘은 자꾸 빨간색이 좋아져요. 빨간색 옷 입고 나와서 홍삼 광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요. 네. 저 빨간색 참 좋아하는데 빨강은 입지 말라는 학설이 있고요. 나이 들수록 쨍한 색깔 입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빨강을 입으면 저도 약간 활기차 보이는데 제 활기찬 기분만큼이나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제가 느끼는 이 해피한 만큼 남들이 에이 하고 하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네. 이 쨍한 느낌을 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정말 이 쨍한 색이 손에 네.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네. 근데 이 빨간색도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수만 가지예요. 음. 빨간색은 안 어울린다. 이거는 여러분들 선입견이고요. 그렇죠. 빨간색도 그럼요. 막 100가지로 될걸요. 수만 가지입니다. 네. 수만 예. 가지인데 네, 네. 지난번에도 빨간 색깔 우리 작가님 했었잖아요. 네. 했었는데 어떤 빨간색은 어울리고 어떤 빨간색은 어울리지 않고 그랬었죠. 네, 네, 네. 그래서 어울리는 빨간색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음. 이 손목을 딱 해보셔요. 네. 했을 때 이 핏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핏줄이 약간 저처럼 그린으로 보인다 하면 웜톤이죠. 웜톤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쨍한 빨간색에서 노란색이 조금 섞인 빨간색이 어울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 파란색이 보인다. 네. 파란색이 보인다. 그러면 네. 쿨톤이거든요. 아, 저 쿨톤. 네, 쿨톤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 빨간색에 흰색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약간 파스텔톤 느낌이 나는 것. 아니면 아예 검정색이 많이 들어간 아주 와인 색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작가님 버건디 너무 잘 어울렸어요. 네, 예. 빨간색이지만 아주 버건디 와인 컬러 그러한 네. 빨강이 어울리는 것처럼 어울리는 빨강을 찾는 게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옷을 잘 입는 비결은 주제 파악이고 자신에 대한 분석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울리는 빨간색을 찾으시면 얼굴에 리프팅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전문가 안 찾으셔도 거울 네. 보시고 주변 분들, 가족분들이 어이구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나에게 어울리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거울 보시고 그냥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옷이 있어요. 네, 예. 아유 이거 뭐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그러한 색은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색이다. 1차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시면 안 되고 네, 확신하시면 안 되고 네. 2차는 이제 가족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맞아요. 세 번째 여유가 되신다면 뭐 저처럼 전문가한테 네. 물어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사실 정말 자신이 맞는 색인지 아닌 색 봐야 되는 게 저는 지금도 약간 후회되는 게 제 딸 결혼식 때 그 딸의 어머니는 분홍을 입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홍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진분홍부터 연분홍까지. 네. 근데 제가 제 톤을 생각 안 하고 급해서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이 아이고. 해준 대로 이제 이렇게 그러시군요. 입었죠.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주 햄 소세지 같더군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때 좀 살집도 더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주인공은 당연히 우리 딸이니까 돋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 사진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진주 햄 소세지면 우리 작가님한테 어울리지 않는 색이네요, 정말. 네. 약간 핑크에서도 흰색이 조금 더 들어간 그런 핑크였으면 훨씬 더 그러니까. 어울렸었을 텐데. 햄 소시지기나 하면 달걀 지단이라는 또 이렇게 클 수 있지만 아주 그 다시는 입고 싶지 않은 옷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를 좀 비춰보고 몇 분이면 됐잖아요, 제가 골르러 갔을 때. 그러니까요. 색깔. 나이가 들면서 아 내가 착각했구나라는 색깔들 꽤 있어요. 그럼요. 제가 젊을 때는 이렇게 보라색을 좋아했어요. 보라색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라색을 좋아해서 네. 반지도 뭐 자수정 반지도 하고 다녔었고 네. 조금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지만 아이섀도우도 보라색으로 해봤고 보라색 그때 한참 그때는, 유행이었어요. 예, 그때는 제가 용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요즘 보라색 옷을 입으면 굉장히 안 어울려요. 아. 본인이 느끼겠어요. 네. 네. 보라색도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보라색도 매트한 보라색은 아마 어울리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은 네. 보라도 베리톤이라고 하는데 네. 이 과일에서 볼 수 있는 약간 생기 있는 그런 보라색은 아마 어울리실 수 있을걸요. 보라색도 어울리는 보라색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 근데 보라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보라 색깔 어울리시는 분들 얼마나 많으신데요. 네. 근데 이제 컬러를 선택했다면 또 중요한 게 색상만으로 승부할 수 없죠. 실루엣. 그렇죠. 실루엣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제가 허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허리가 있었던 곳으로 쭉쭉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묶었어요, 벨트를. 네. 그래서 이상한 항아리 모양을 하고 다녔고 청바지를 입다 하더라도 꼭 벨트를. 나 여기 허리. 했는데 어느 순간 허리가 없어졌어요. 네. 조영남 스님이 워낙 악담을 잘 하시지만 제가 네. 선생님 제가 허리가 삐끗해서
네 허리가 어느 부분이야? 막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될 지경에 정말 친하신 이르렀는데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네. 제 신체를 알기 때문에 상의는 너무 길게 입지 말 것, 아하, 네. 또 바지도 그렇다고 너무 펑퍼짐하게 입지 말 것인데 음. 이제 바지는 길게. 네. 혹시 다이어트를 해서 그게 그 신체가 돌아온다 한들 음. 실루엣은 아니에요. 네. 허리 사이즈는 돌아올 수 있으나 네. 다른 처진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옷의 그 형태하고 윤곽선은 맞아요. 그날을 설명하는 언어잖아요. 얘들은 정말 이 벨트 하나만 잘해도 맞아요. 이 균형감이 보통은 5대5 최소, 네, 예. 그리고 위는 4, 6, 네. 4대6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네, 예, 비율인데 예. 네. 중년이 되면 이 벨트 하는 게 두렵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벨트를 하기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네. 셔링을 좀 주시면 좋아요. 아. 예를 들면 뭐 원피스라든가 네. 아니면 자켓도 마찬가지고 네. 숄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팔찌 이런 거 하나쯤 다 있으시잖아요. 돌아다니죠. 네. 어떤 팔찌든지 상관이 없어요. 얘는 네.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뒤로 숨을 거기 때문에 네. 고무줄은 다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이 팔찌와 고무줄만 있으면 됩니다. 어허. 자, 이 상태에서 허리가 어디 있으시죠? 어디 있냐고요? 만져봐야 돼. 여기 있네요. 네. 작가님 허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벨트를 하지 않았지만 네. 허리가 이 정도다. 네. 그러면 거기보다 살짝 위쪽. 위쪽으로. 한 네. 1cm 정도로. 네. 이걸 언밸런스하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거를 이 정도로 네. 잡는 거예요. 네. 여기 위에다가 네. 이렇게 네. 위에다가 팔찌를 넣고요. 네. 이거 손을 뒤로 넣을게요. 넣으셔서. 네.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잡혀요. 나오죠. 잡히죠. 여기 잡혀요. 네. 그럼 잡힌 거에다가 고무줄로 하고. 이렇게 했어요.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빼볼게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여기에 벨트를 안 했지만 한번 보세요. 약간 선이 구분이 되고. 네네. 네. 지금 여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약간 옆쪽으로 하셔도 돼요. 아, 언밸런스하게. 언밸런스하게. 네. 그러면 옷의 실루엣이 아. 단추를 잠근 것보다도 훨씬 더 멋스럽게 아. 스르르 하고 떨어져서. 그러네요. 네. 어허. 난 너무 큰 게 싫다. 네. 그러면 반지 있잖아요. 아. 반지나 단추. 아. 그거를 살짝 해서 스카프링 같은 거? 링 같은 거. 네네. 예, 그거 넣어가지고 네네. 하면 여기 네. 살짝. 또 많은 여성들이 약점이 손목이나 발목이 너무 굵을 경우에는 맞아요. 이게 뭐 애매해요. 가려도 그렇고 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럴 때는 또 약간 체형을 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이게 손목이 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손목을 보이면은 더 네. 가늘어 보이기는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손목이 다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럴 때는 손목보다는 손목은 내리셔도 좋고요. 시선을 위쪽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아하. 포인트예요. 근데 이런 데뭐 그렇죠. 브로치를 한다든가. 코사지라든가 아니면 뭐. 귀걸이라든가 네. 아니면 스카프라든가 이런 쪽에 시선을 위쪽으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게 하는 네. 거죠. 그러한 테크닉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 손목이 굵다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는 가늘기 때문에 그래도 다 덮는 것보다는 살짝 좀 보이는 것이 훨씬 네네네. 날씬해 보이긴 해요. 그렇죠. 아무리 굵어도 팔뚝보다는 가르니까. 발목은 뭐 흔히 뭐 그 바지 긴 바지라든가 뭐 이런 거 좀 충분히 뭐 하긴 하는데.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부츠를 활용하시면 좋죠. 발목 굵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 겨울에 부츠를 활용을 해서 훨씬 더 멋스럽게 스타일리시하게 네. 예.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최대한 부츠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예전에는 이 라인, 다리 라인에 딱 맞는 부츠가 유행이었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펑퍼짐한 그런 네. 부츠가 네. 유행이거든요. 네. 이렇게 주름이 있는 부츠를 좀 활용하시면 좋죠. 가장 우리 몸에서 나이 들수록 정직해지는 부분이 있죠. 바로 배입니다. 네, 뱃살. 많은 분들이 올해는 꼭 버리고 가고 싶은 게 뭐지? 그러면 뱃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배가 신경 쓰인다고 해서 저희가 막 이렇게 너무 헐렁한 성가대 복장 같은 옷만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는 시선 분산도 또 정도껏 해야죠. 어디다 시선을 둘 데가 없는데 그렇죠. 뱃살이 많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뱃살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턱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다 넣는 거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네. 우리가 근데 특히 부담스러운 게 앞보다는
뒤예요. 일단 앞은 넣고 네. 뒤는 아, 자연스럽게 내리고. 내리고 옆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사선으로 흐르게 아하.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쪽 음. 왼쪽이나 오른쪽 네. 내가 좀 자주 보이는 쪽을 음. 이렇게 살짝 안으로 넣고 찔러 네. 넣는 거죠. 네. 음. 그 정도만 하셔도 느낌이 완전히 아, 그럴 수 있네요. 다릅니다. 셔링처럼 보이기 때문에. 셔링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턱 네. 인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네, 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오호호. 네. 얼마 전에 그 사진을 뭐 하나 찾을 일이 있었고 앨범을 보다가 네. 깜짝 놀랐던 게 1970년대 무렵에 그렇게 와이드 팬츠 폭넓은 청바지가 너무 유행, 거지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청춘이니까 뭐 키나 살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입고 다녔던 거고. 네. 근데 그게 굉장히 그리운 거예요. 음. 와, 그래. 나팔 바지는 아니지만 네. 이 와이드 팬츠들이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나이 든 사람이 뭐 청바지가 됐던 뭐 면바지가 됐던 그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글쎄요, 저는 주변에 네. 와이드 팬츠 너무 멋스럽게 입는 중년분들을 많이 봐서 진짜요? 멋있는 네. 분들 정말 네. 많으세요. 이 자신의 체형을 잘 분석을 해서 네. 이 넓이 조절을 잘 하는 것 이것이 포인트인데 허리선이 보이게 와이드 팬츠를 입으면 훨씬 더 멋스럽거든요. 네, 예. 그런데 허리선이 보이지 않으면은 그 폭을 좀 너무 넓게 하시면 좀 조심하셔야 네, 돼요. 예. 그래서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세미 와이드로 하시는 게 좋고 이 세미 와이드 또는 와이드 핏을 하실 때는 다른 건 다 심플하게 가셔야 돼요. 자켓도 정말 심플하게 아무런 디자인 없이 그리고 색상도 조금 미니멀하게 가시는 거 그렇게 하시고 신발이 중요해요. 와이드 핏을 하실 때는 신발을 어느 정도는 좀 굽이 3cm 이상은 되는 거를 신으면 더 멋은 있는데 그렇죠. 요즘에 운동화도 굽이 어느 정도 있는 운동화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 신발을 잘 조화롭게 하시고 가방도 조금 자유롭게 약간 모부상목 가방이라고 보통 하는데 네. 허브백 네. 그러한 걸로 좀 자유롭게 연출을 하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저는 멋있는 디자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년 여성이라고 해서 와이드핏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선입견은 저는 갖지 않는 게 오히려 좋다. 또 와이드 팬츠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절제 미학을 또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네. 입는 그런 나이이고 내 자신이 입는 옷이 남의 시선에서도 그렇게 걸리지 않고 네. 자연스러움으로 보일 때 그때 중년의 품격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몸은 편하고 시선은 좀 품격 있게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모셔보고 정말 중년 여성들이 좀 우아하면서도 근사하게 멋지게 그리고 자기답게 입는 법을 알아봤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옷 이전에 자기 자신을 좀 잘 살펴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 정말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린 지금까지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죠. 가족을 위해서 많이 돌보고 정말 많은 정성을 쏟으셨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해주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경 쓰실 때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한번 웃게 해보시고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옷이 과연 나다운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울 속에 있는 그 자신이 톤피소 톤은 나에게 어울리는 톤인지 핏은 나에게 어울리는 핏인지 소재는 그래 정말 지금까지 가족만 위해서 살아왔지만 옷의 소재만큼은 내가 쓸 수 있는 예산 안에서 가장 포기하지 않는 것 소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옷은 편안함이 만든 여유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또 박 교수님 덕분에 제가 요만큼 더 우아해진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우아하셨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